안녕하세요. 정성태입니다. 자, 이번 영상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입니다. 그럼 새학기가 시작되면 굉장히 학교 생활 즐겁지만 쭉 지나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 보면 또 중간고사가 시작이에요. 우리 그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통합과학이라는 걸 잘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가 막히죠. 네, 이렇게 뭐 평점 높다 이런 거 해놓은 거고. 이게 좀 재밌어서 가져온 건데, 예전에 제가 대성모임에 막 이제 데뷔했을 때, 그때는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이제 홍보 영상 같은 거 나오면서 그 밑에 첫 번째 댓글로,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되면 좋겠다. 기가 막히게 이게 현실이 됐죠. 예, 미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재밌는 수강후기가 있어서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요즘은 좀 뭐 설명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강이든 현장에서 강의를 듣든 어머님들이 좀 강의를 많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같이 듣는 경우죠. 좀 안타까운 경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을 믿지 못해서 어머님들이 듣고 여러분들 확인하려고 같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한 어머님이 좀 달아주신 것 같은데 40대 후반인 저도 너무 잘 알아듣게 쉬운 설명과 깔끔한 정리가 아주 좋아요 라고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대부터 40대까지 아우르는 강의가 되고 있지 않나. 강의력 하나는 또 다 인정받고 있지 않나.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통합과학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1학기 때 진행될 단원들이에요. 이게 통합과학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학교별로 진행하는 게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통합과학을 가시게 되면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내신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진도를 빼는 단원이나 이제 뭐 난이도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순서대로만 나가는 학교다라고 하면 보통 여기서 중간고사가 세팅이 될 거예요. 과학의 기본량부터 해서 물질의 정기적 성질. 근데 이제 보통의 학교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전부터 해오던 것들이 있어서 뭐 이제 물화생지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 학교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 이제 지구과학,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물리는 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 두 개 중에 하나. 왜냐면 이 두 개 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중간고사 때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기말고사에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순서가 막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중간고사 대비가 어떻게 세팅될지 모르니까 일단 단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모든 단원에 대해서 단원별 특징들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단원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원별로의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베이스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적군을 알았으니 이 적글이잖아요. 그렇죠? 적군을 알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과학의 기본량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 계정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과학의 기본량, 그 다음에 측정 표준과 정보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내용도 실제로 이런 교과서나 이제 문제집들 보면 여기 내용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내용이 없다 보니 이거를 되게 1학기 기말고사로 빼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벌써 이 계정이 2년 차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때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꽤 있어요. 자, 그럼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 과학의 기본량 내용 굉장히 없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거시세계냐 미시세계냐 뭐 이거 구분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조금씩 건드리는데 작년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학교.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가 전체적으로 높은 레벨의 학교다. 아니면 뭐 과학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다. 그런 학교들에서 이 과학의 기본량, 그다음에 측정 표준과 정보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를 더 많이 꽈서 내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지금은 이거는 간단해요.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왜 학력평가잖아요. 학력평가가 기본적으로 좀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낸 학교들이 어떻게 되냐? 단위 환산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준을 주면서 여러 가지 단위들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단위 환산을 계속 하게끔 하는 문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위 환산 문제가 1학년 레벨에서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좀 대비를 해야 돼요. 만약 우리 학교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 과학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단위 환산을 계속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그럼 이 단위 환산에서의 문제는 저 문제에서 데이터를 주는 그 조건에 여러분들이 조건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주는 기준점을 딱 적용해가지고 계속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여기에서 변별이 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예,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보통의 이제 우리가 시간 측정과 뭐 거리 측정 이런 것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기본량에 해당되는 거와 유도량에 해당되는 거. 그런 것들만 잘 암기만 해주시면 돼요. 특히나 시간 측정이나 그 뭐 거리 측정 같은 게 주로 이제 현대적인 기술보다는 과거적인 기술을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술들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왜 과거 기술을 보냐? 현대 기술과 미래 기술은 너무 복잡해요. 그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과학 수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레벨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문제를 건들기가 쉽지가 않아.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뭐 GPS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럼 GPS 같은 걸 하면 뭐 그냥 기본적인 코가 되게 간정 오늘 메이크업이 네, 뭐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GPS 같은 게 문제가 나오면 GPS는 현대 기술이잖아요. 과거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GPS의 간단한 메커니즘 정도는 나옵니다. 최소 이제 이 인공위성이 3개 이상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겹치는 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이론들은 나옵니다. 예, 그런 거. 근데 그 자세한 메커니즘 같은 거는 내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자세한 메커니즘을 건들 수 있는 거는 과거 기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측정과 그다음에 과거 이제 거리 측정 이런 것들은 과거 기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앙부일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역시나 기본적인 이제 암기를 통해서 하는 게 기본량 쭉 있습니다. 기본량을 외워주면 유도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량, 그 다음에 거시세계, 미시세계 이런 걸 잘 암기만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나오는 단위환산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단원 끝난 거예요. 측정 표준과 정보도 역시나 여기는 암기 쪽, 암기로 많이 세팅되어 있어요. 여기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부분도 암기로 좀 많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신호냐, 디지털 신호냐 해가지고 그걸 전환하는 정도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보통 많이 세팅이 되고 암기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연속적, 불연속적 이런 것들,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센서까지, 센서까지 여러분 잘 암기를 해주시면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측정 표준과 정보는 암기 잘 해주시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라 해서 지구과학 단원인데 여기는 이미 그 15개 전부터 굉장히 많이 누적된 단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뭐 많이 고착화돼 있어요. 예, 여기 단원은 확실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빅뱅이라는 게 터진 다음부터 시간의 흐름을 쭉 주거든요. 시간의 흐름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기별로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오는 정보를 우리가 그 우주에서 오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치인 스펙트럼이 필요하거든요. 그 스펙트럼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데이터 해석 문제로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워낙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쭉 필요한 것들만 잘 암기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별 단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목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형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이라는 게 처음에 생성이 돼서 쭉 별이 일생을 쭉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시기별로의 특징들을 다 외워주시면 끝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느 단계의 거다라는 것만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질량에 따라서 진화하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 진행되는 그 과정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여기 단원과 여기 앞에 있는 지구과학 단원은 암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단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료 해석 문제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여기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원래 통합과학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통합과학이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4개 단원, 4개 과목이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이 통합과학 범주가 애매해. 내용이 너무 라이트하기 때문에 너무 이 통합과학 범주에서만 딱 낸다. 그러면 만약 이제 올해 2026학년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여러분들 상대적인 거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 여러분들을 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범위를 건들 수밖에 없거든. 아니면 이제 자료 해석이나 이제 데이터 같은 걸 주면서 이걸 해석하는 문제를 주거나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 크게 2가지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범위인데 범위를 조금 확장을 하는 거죠. 예로 이제 여러분 2년 선배들까지 했던 흔히 말하면 물리원, 화원, 생원, 지원 이런 범위를 약간 넘기는 통합과학 범주에서 넘기는 그런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 별 단원에서도 어떤 게 나오냐? 표면 온도 뭐 이런 것들이 건드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학교들이 있다면
뭐 일단 좀 그 학교에서 알려주는 걸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왜 그건 이제 통합과학에서 안 다룬 지 꽤 됐거든. 표면 온도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암기적인 요소가 강한 단원들이 좀 그런 게 강하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원소의 주기성입니다. 내용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소라는 게 주기율표 주면서 각각의 원래 여기서 핵심은 그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과 17쪽에 있는 할로젠을 여러분들이 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전체적인 주기율표 1번부터 22번 정도까지 아니 20번에다가 할로젠 2개, 브로민과 아이오딘 그 추가해서 총 22가지에 대한 특징들을 잘 외워주시면 된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기 단원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이런 식의 것들을 줘요. 미지 금속, 미지 원소들을 준다라는 거죠. 그럼 미지 원소들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가게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조건들을 이렇게 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시험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40분에서 50분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건들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임 어택을 느껴서 시간 조절을 여러분 못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여기서 보통 세팅이 됩니다.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별로 특징들 잘 외워주시고 주기율표의 특징도 또 있잖아요. 세로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로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이런 해석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된다. 내가 입학을 했는데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학교가 좀 문제를 좀 선생님이 좀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럼 그런 자료 해석 문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결합도 마찬가지예요. 연결되는 단원이에요. 요즘은 수능에서도 그런 걸 좀 추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 단원에서만 문제를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단원을 약간 합쳐가지고 문제를 내겠다. 약간 이거를 수능에서 추구를 하고 있어요.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묶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소의 주기성과 결합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원이에요. 수능에서 추구하지 않아도 그 전부터 내신에서도 그 두 개가 많이 연결되는 단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 외우면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다라고 해서 여기도 순수 약간 암기 단원이에요. 누가 암기를 더 잘했나 그 단원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규산형 광물에 대한 특징들 다 외워줄. 그 우리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 책을 보시면 그 표 하나 정리된 거 있어요. 그것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점수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 크게 단백질과 핵산 정도 배우거든요. 단백질과 핵산 정도 배웠을 때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에 대한 구조와 특징들, 그 다음에 핵산에 대한 이제 기본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 구조와 특징들, 뭐 이런 것들 쭉 외우시기만 하면 해결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항수도 다른 단원에 비해서 문항수도 좀 적게 나오는 단원이에요. 아시겠죠? 참고 여기는 암기력을 요구하는 단원이다. 알아두시고 물질의 정기적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암기력을 요구하는 단원인데 여기도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보면서 원래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은 이제 에버리지로 말씀드렸을 때 그냥 암기력을 요구하는데 약간 역시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학교다. 그러면 회로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회로를 건들면서 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집어넣고 또 이제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를 우리가 접합시키면 다이오드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해서 통합과학에서 조금 더 이제 약간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을 회로로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라는 걸 배운 다음에 그걸 회로라는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익숙해지는 문제인데 그냥 순수하게 이 이론을 암기만 했다가 들어갔는데 이게 회로가 나왔다.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게 학교 레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나 에버리지로 봤을 때는 그냥 암기력, 순수한 암기력을 요구하는 단원들인데 이거를 조금 수준이 높은 학교다. 그러면 회로까지 건들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 이미 작년에 많은 학교들이 회로를 건든 학교들이 꽤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이다라고 해서 여기도 순수한 암기력을 요구하는 단어예요.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이 원래 기본적으로 좀 암기력을 많이 요구하는 과목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내용도 많아.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럼 여기 단원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과정 중에서 많은 내용 중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항상 건드리는 내용들이 있거든. 그리고 안 건드린 내용들은 항상 또 안 건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찝어서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건드는데 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각각의 권역별 특징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직권이든 기권이든 수권이든 생물권이든 외권에서 항상 건드려지는 그 포인트에 대한 그 암기 부분이 있다고. 그 내용을 외워주시면 그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스무스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상호작용까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도 여러분 암기력을 요구하는 단원이다라는 거, 필요한 부분을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직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의 변화는 우리가 앞에서 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중에서 직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따로 빼서 좀 더 추가적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딱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직권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 경계들 딱 나오면서 그것들만 외워주시면 돼.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여러분들 자료들을 주면서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런 자료 해석도 옛날부터 나왔던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좀 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자료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또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다라는 거. 암기를 요구하는 단원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물리 단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도 딱 정해져 있어요. 물리 문제도 뭐 맨날 다 정해져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진짜 정해져 있어요. 진짜. 뭐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네. 수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실 텐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높이 캐치하시고. 그럼 높이가 보통 통합과학에서는 같은 높이에서 무조건 시작을 하거든요. 다른 높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전체적인 에버리지 문제로 봤을 때 높이가 같다? 아, 그러면 운동 시간이 같다. 아, 원래가 운동 시간이 같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바로 등가스도 운동 공식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학교들이 이제 등가스도 운동 공식을 대입만 하면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다 보니 특정 학교들에서, 그러니까 역시나 난이도 높은 학교들이죠. 학교들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제 등속도 그래프라든가 등가속도 그래프 같은 걸 주면서 이걸 서술형으로 그리시오 라는 게 나온다고.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서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그래프를 직접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 자료 해석을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하지 말고라고 아예 딱 조건을 준다고요. 그리고 그래프로 서술하시오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래프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래프까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수준 높은 학교들 기준으로 최근 3년 사이에 많이 그런 걸 서술형 문제로 내다 보니 여러분들도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학력평가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문제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 딱 그 포인트들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높이, 그러면 물체 운동 시간이 다르니까, 그 다음 물체 운동 시간이 다르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당연히 그 값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다 여기다 쓸게요. 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다 여기서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시작을 하거든. 같은 속력으로 쭉 날아가는 동안 여기까지의 그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여기서 등장하는 공식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3개죠. 네,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3개인데 마지막 공식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등가속도 공식 하나, 2개. 그 다음에 여기 수평 방향으로 던진 수평 방향으로의 거리 공식이죠. 이렇게 3개만 사용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 단원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식을 알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특히나 이제 수능에서 최근에 나온 여러분들 그 가이드 문제를 보면 가이드 문제에서 이런 데이터를 주면서 이걸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이미 가이드 문제로.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산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진짜 하게 된다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된다면, 여기 이제 일반적인 문제들이 계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계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너무 딱 정해져 있어. 아, 이렇게 나온다? 이런 사인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자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이론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력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중력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보기 기억인식에서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냥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딱 정해져 있다고. 몇 가지 유형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좀 굴러주시면 되고, 오히려 이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함을 건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과 충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식 딱 3개로 결정이 돼 있어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 다음에 평균 힘에다가 운동시간 곱하고, 그 다음에 FT, 힘과 시간의 그래프의 넓이로 구한다. 이 공식 3개 외워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만약 문제의 데이터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격량을 구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기에서 물어보는 건 항상 정해져 있어. 충격량을 구했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운동량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돼? 여러분들에게 그래프 해석을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3개의 식 중에서 하나의 식을 통해서 충격량을 구하고 나머지 식에 대한 여러분들 데이터를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 단원에 대한 특징입니다. 여기 단원에 대한 특징. 그러면서 이제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 조금 확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운동과 충돌 앞부분에서 이제 관성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관성에서 이제 관성력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물리로 확장되는 그런 걸 건드리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도 약간 조금 더 이제 여러 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통합과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들을 건드리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업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전후에 일어난 모든 운동량의 합이 같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거든.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단원이다. 역시나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안 된다. 이론적으로 건드리는 것. 특히나 여기선 가장 중요한 게 방향이거든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설정하냐 마이너스로 설정하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여러분들에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잘 녹여놨으니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 단원 3개 남았어요. 네,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와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과 화학 반응,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 이렇게 있는데,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도 그냥 되게 순수한 암기력을 요구하는 단원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세포 안에 동물 세포라는 게 있고 식물 세포라는 게 있는데, 각각에 있는 소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만 잘 외워주시면 돼. 그러면 한두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최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문제를 안 가져왔지만 뒤에 가면 삼투라는 게 있어요. 삼투. 이 삼투가 데이터 해석 문제로 나올 때 이제 아마 수능 문제에서는 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예, 그 삼투에서 각각의 용질들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냐 못하냐 이런 조건을 통해서 하는 문제들을 선배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험적인 자료 해석 문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변별의 문제로 최근 들어서 수준 높은 학교에서 많이 건드려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밑에 학교들이 점점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우리는 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대가 뭔가를 딱 발표하면 연대, 고대부터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뒤에 있는 학교들도 쫙 따라가잖아요.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이런 것도 점점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될 거예요. 왜냐? 학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도 학교라는 것도 결국은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수능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수능 가이드 문제로 이런 식의 문제를 내겠다고 이미 발표가 됐다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노출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잘 보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가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생명단원이 특히나 통합과학 생명단원이 최근 들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소모 단원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동화작용이다 이화작용이라는 걸 그런 암기적인 역시나 암기적인 걸 잘 배운 다음에 그걸 관여하는 이제 효소가 핵심인 건데, 이런 자료에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A가 의미하는 게 뭐고 B가 의미하는 거 C, D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고착화된 여러분들 그래프이기 때문에 몇 번 강의를 들으면 이제 그게 몇 번도 아니야. 한 번만 들으면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 파악하는 게 문제가 안 돼. 다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준 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과정 중에 이걸 여기다 적용시키는 그런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생명 단원들은. 지구과학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과학에서도 대부분 1학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암기를 요구하는 단원이고, 거기에 있어서 자료 해석 문제가 오지만 그 자료 해석의 문제가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직 안 나온다고. 근데 생명은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해석을 줬을 때 이제 데이터를 줬을 때 그걸 해석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앞에서 외운 것들을 얼마나 잘 적용시켜 줄 수 있냐, 그런 싸움이에요. 여기 정보의 흐름도
지금 이제 DNA가 이렇게 있으면 각각에 해당되는 그 두 가닥 중에서 내가 어느 가닥을 사용해서 전사를 시키고 번역을 시키냐 그 과정이거든. 응?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딱 정해져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여줄 건데 뭐 학교의 레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기도 문제를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원별로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봤으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통합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통 제가 4가지 정도로 잡습니다. 하나가 첫 번째 학교별 경향성. 왜냐면 출제기관이 수능을 내는, 수능이라면 출제기관이 하나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내신이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별로의 특징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별 경향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별 경향성을 어떻게 파악하냐? 아무래도 기출이 되겠죠. 여러분 학교 기출을 여러분들 베이스로 잘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암기. 통합과학은 과학이고 물리, 화학, 분명히 이 계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과목이 두 과목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들의 그 계산하기 위한 그 기전,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암기입니다. 통합과학은 암기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물리화학 내가 계산을 죽어라도 못하겠어. 그냥 문제 자체를 암기를 해버리면 그냥 어차피 난이도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다 풀 수 있어. 진짜. 진심. 증명할 방법이 또 없네. 진짜예요. 통합과학은 암기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제가 수업을 해도 어머님들도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고민하면 우리 아이가 뭐 수학도 못하고 물리도 저는 이제 통합과학 선생인데 이제 그 아이의 히스토리를 보통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보통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과학이지만 이 아이에 대한 국어에 대한 그런 정보, 수학에 일부러 제가 더 물어봐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떤 지금 성향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냐 약점이 있냐를 알아야 내가 그거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1시간 정도 지나는데 수학을 못해서 계산적인 요소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해서 물리화학을 못할 거다? 아닙니다. 통합과학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화학은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가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1학년 때 하는 통합과학에서 물리화학은 아이가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떨어진다라고 해도 다 가능하다고요. 이걸 내가 다 해결해낼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나는 통합과학 학자가 돼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학 가시면 통합과학 학문도 없어. 그런 과도 없어요. 그냥 다 물화생지로 나뉘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나가는 과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나가는 인생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넘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암기가 무조건 베이스가 된다고.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이상적인 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도 통합과학 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경험을 하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건드려서 무조건 점수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루트가 있다고. 그런 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물론 무작정 무지성으로 외우시면 안 되죠. 시간이 그럼 너무 많이 오래 걸려. 효율적이지 못하단 말이야. 필요한 부분, 이런 문제를 내가 맡긴다 했을 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대로 여러분 잘 암기만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자료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료 해석이. 예전 같아서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암기만 해도 진짜 100점 때릴 수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최근 이제 2년, 이게 최근 2개년 정도, 그러니까 이계정 바뀌기 그 직전에서부터 자료 해석 아니다. 그것도 한 3년 잡아야겠네요. 자료 해석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한 지가. 자료 해석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적으면 한두 문제 나오지만 좀 많이 건드린 학교들은 한 세네 문제, 뭐 네다섯 문제까지 나오는 학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학교들일수록 자료 해석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잘 건드면 종합과목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한두 문제 혹은 두세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를 일단 잘 해주셔야 돼. 물리든 화학이든 생명과학이든 지구과학이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평가원 기출 잘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죠. 뭐 블러 처리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이게 아마 이제 그 유출 때문에 그런데 학교 경향성 같은 게 이제 학교별로 건드리는 게 달라. 무슨 말이냐면 통합과학에 물화생지가 다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 학교의 편제에서 실제로 물화생지 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많아. 다 없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뭐 물리 선생님이 지구과학 과목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화학 선생님이 뭐 물리 과목을 같이 가르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화학 선생님들은 자기 전공이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고 화학생이 물리를 가르칠 때 물리는 자기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라이트하게 건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기출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좋았을 때 뭐 프린트 같은 거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특정 학교들은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깊게 나가는 학교들이 있고 특정 학교들에서는 물리를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전사, 번역, 굉장히 이 간단한 몇 개의 예를 주면서 이렇게 내는 학교들도 있는데 실제로 대학 가시면 여러분들 코돈표라고 해서 64개의 코돈표를 줘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단백질이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다 파악하는 문제를 건드린 학교가 있다고. 이거 대학에서나 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3학년 때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우는 과학에서나 하거나.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1학년 때 하라고 이런 걸 내는 학교들이 있다니까. 그렇죠? 이런 게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전에 물리단원에서도 보통 여러분들에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여기에서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바로 공중에 떠가지고 얘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거든. 근데 이제 물리를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에서 어떤 걸 내기 시작했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고려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런 등가속도까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그런 운동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요소까지 건드리는 학교들이 이제 학교별로 좀 다르다고. 보통의 학교들은 이런 걸 잘 안 건드리죠. 예. 근데 이런 걸 건드리는 학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이거는 학교별로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것도 생명과학이랑 화학이랑 같이 약간 여러 개가 연결된 문제예요. 이게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심플한 문제도 나옵니다. 이거 그냥 우리 지구과학 단원이거든요. 그냥 시간의 흐름을 쫙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결론. 학교별로 우리 학교가 어떤 특정 과목에서 빡세게 빡세게 건드리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내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출제 기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수능 기간이면 제가 뭐 여러분들 경영 파악하세요? 그럼 필요 없이 이거 제가 쭉 정리해드린 거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내신 통합과학이 이제 인강이 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에 있어요. 학교별로 너무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직접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 잘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런 문제 자체는 실제로 학교에서 그냥 나오는 문제들이잖아. 그냥 통으로 암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 원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정해져 있어. 가장 이런 퍼센트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46.6%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연구하는 사람마다 그 퍼센트 수치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외워?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외우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외워서 이게 지금 사람을 구성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인지 지각을 구성하는 거에 데이터인지 그런 거를 파악하는 거야. 기억, 이거 완전 다 생짜 1순위, 2순위가 다 지금 미지잖아. 이런 거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수소네, 얘가 사람이구나. 그럼 얘는 세 번째, 여러분들 몸에 알루미늄이 3순위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몸에 알루미늄이 막 이렇게 세 번째로 많으면 안 된다고요. 지각이네.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쭉 문제를 해설하는 거. 순수한 암기.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반도체 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N형 반도체에 대한 특징과 P형 반도체에 대한 특징, 혹은 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거를 외우면서 그냥 쭉 나오면 그냥 푸는 문제. 이런 거 틀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어렵게 꼬면 회로를 건드릴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자료 해석이에요. 이런 자료 해석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거 생명과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진화 단원인데 진화 별거 없어요. 그렇죠? 과잉 생산한 다음에 개체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생존 경쟁한 다음에 자연 선택당한 다음에 진화 및 종분할을 한다. 그게 끝이야. 이 흐름을 외우는 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고. 근데 이것만 건드리니까 내용이 너무 쉬우니까 이런 자료 해석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진화가 됐다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료 해석이라는 게 여기서 더 깊게 자료 해석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크게 저는 이제 보면 요즘 트렌드를 보면 자료 해석 문제도 아니야.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외운 거를 풀게끔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자료 해석 문제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깊은 자료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화원원 단원이거든요. 화학 단원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여드리는 1학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2학기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 산화원원 같은 경우도 예전 여러분 그러니까 일찍 태어나야 돼. 여러분 일찍 태어나야 돼요. 늦게 태어나면 더 괴로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죠? 여러분들 후배는 더 괴로워. 그러니까 빨리 그냥 끝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미지금속 이런 거 안 나왔어. 미지금속, 미지이온 이런 거 안 나왔단 말이야.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이런 걸 주면서 A라는 게 전압값을 얼마나 가지고 B는 얼마고 뭐 이렇게 돼서 반응성은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며 산화원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문제들을 주고 있어요. 이미.
더 어려운 걸로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 해석들이 몇 개 딱 정해져 있는 유형들이 또 있다 보니 그것들만 여러분 또 잘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거 실험적인 거. 지금 이것도 지구온난화, 지구과학 단원에 해당되는 거거든. 우리가 암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엄청 외워요. 이런 걸 이제 실험적인 걸로 딱 줘. 그럼 이 램프가 의미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발포 비타민 넣었는데 이 발포 비타민이 또 의미하는 게 무엇이며, 뭐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다 자료 해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잘해줘야 돼. 근데 이것도 지금 나와 있는 유형들이 몇 개 딱 정해져 있으니 그런 것들 잘 반복적으로 건드려주면 되는 거라고. 마지막 학력평가 기출입니다. 왜 우리가 학력평가 기출을 쫙 유심히 좀 잘 봐야 되냐 하면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들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학력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력평가라는 거는 이 문제 자체를 만들 때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완성도가 좀 높거든요. 일반적인 문제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지금 이거 특정 학교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학력평가 문제예요. 그림 어떻게 그대로 갖다 쓰신다고. 그대로 갖다 쓰시다 보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나는 이거에 익숙하잖아. 평상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조금 어려워 보이죠? 물리 문제예요. 물리 문제. 물리 문제에서 내가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내가 이거 기울기가 가속도인 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배워야 되는데 보통 통합과학에서는 물체 하나가 움직이는 걸 준다고요. 물체 하나가. A든 B든 걔네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를 주면서 걔네들이 어떤 가속도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물체 두 개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잖아. 이거 원래는 2학년 넘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거를 그대로 문제를 낸다니까. 진짜. 근데 이것도 딱 푸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며 그다음에 얘가 중간에 끊어지잖아. 끊어진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학교별로 좀 건드려지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겠다. 이거는 무조건 모든 학교들이 건드려진다는 건 아니야. 특정 학교에서 건드려지는 건데 그 특정 학교에서 건드려질 때도 이렇게 물론 보기들은 바꾸시죠. 좀 다르잖아. 이건 지금 A의 질량만 물어보고 있고 이건 이렇게 바꾸잖아. 그런 건 있지만 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학력평가 문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니 여러분들이 학력평가 문제를 좀 보시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본 학력평가 기출이라든가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암기, 그 다음에 학교 경향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이제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학교의 경향성을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은 암기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세팅을 잘 해주시면 되네. 무조건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세팅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료 해석 문제, 물론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풀어나가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80% 정도가 완성이 됐다. 그럼 나머지 20%는 자료 해석 같은 문제들로 채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학력평가 기출 같은 경우는 그 80% 완성을 하는 데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런 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20%가 어디에 있다? 이런 자료 해석 문제들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통합과학은 이거 약간 필승 공식이에요. 이렇게 물론 잘 지켜졌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의 얘기인데 이렇게 했을 때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 뭐 안 좋은 결과를 가진 친구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잘 따라왔을 때, 이 순서대로 잘 따라왔을 때, 이걸 잘 지키면서 따라왔을 때는 진짜 거의 필승 공식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수능까지 쭉 이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이제 통합과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좀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이제 제가 이제 이 대성마임에서 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이제 개념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레벨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필살기, 연결고리, 그 다음에 지금 그 시중에 있는 교재 강의도 다 찍어놨거든요. 완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다 찍어놨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차근차근 차곡차곡 채워질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완성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은 저는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1등이다. 아니죠. 왜냐하면 무조건 이걸 강의 그 좀 약간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결국은 인원수가 제한적인데 이거 다 들어도 혹시나 반 인원이 30명이다라고 한다면 30명이 다 들었어. 그럼 1등급이 안 나와야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완성도를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는데 대신 무조건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커리대로 잘 따라와 주셔야 여러분들이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수는 따라오게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들으면 무조건 1등급이다. 그거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1학기 중간, 새학기 항상 좀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설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긴장과 설렘은 여러분들 초반에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래요. 고등학교 가면 막 너무 즐겁고 야, 너 나랑 마음이 너무 잘 맞는다 하고 나서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면 갈라지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너무 이 친구 노는 것 같네. 나도 놀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다 그 친구들로 할 거 하면서 지금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새학기고 설레고 하고 친구들 만나서 좋기도 하지만 놀 거 놀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셔가지고 다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뽑아내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수업 때 뵙기로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